맞아요? 양력 저기 음력은 맞습니다. 음력이랑 틀림없이? 예. 나는 왜 이러시고. 어서 오시오. 누가 왜요? 그 괜찮던데? 뭐 풀어줬잖아. 네. 그래도 언제부터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바쁘니까 본인이 바쁜 일 해놓고 그런다고 하는데 봐야죠. 그 지금도 혼자서 일하는 게 그래서? 네. 내가 드릴지 말지 생각 좀 해. 근데 운이 오래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쭉 있어요? 아주 뭐 큰 운은 아니고 그냥 뭐 데리고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 너무 운이 좋은 애들은 지 운 찾아 나가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힘들지. 지가 운이 좋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하는데 붙어 있겠어? 그런 문제가 또 들어오는 거지. 여기는 몇 자리 뭐 손대고 그러지 않았대요? 사주상으로는 저렇게 탈이 날 정도가 아닌데. 그거 한번 물어봐 봐요. 묘를 저기 파헤쳐 가지고 납고를 했냐, 이장한 사람이 있냐, 아니면은 요 몇 년 사이로 죽어서 매장한 사람이 있냐, 그런 걸 물어봐요. 사주상으로는 그렇게, 예? 그렇게 사주사는 사주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는 안 나와 지금. 지난번에 어디 대전인가 뭐 거기 걔도 그 많이 조심을 시켜야지. 그때 한번 또 풀어봤어요. 신기가 들어오네. 거기도 조심을 시켜야지. 여기는 몇 자리 건이냐고 한번 물어봐 봐요. 몇 자리 뭐 이장한 게 있느냐. 그럼 5, 6년 전에 이장한 것도 탈이 올 수가 있어. 중급 사주는 우리가 초급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건데, 우리가 초급에서 다루는 항목들은 천간과 지지, 사주팔자 세우는 거, 그 다음에 지장간, 그 다음에 대원 뽑는 거, 행운세수 뽑는 거, 그 다음에 신살 붙이는 거, 그 다음에 합충의 관계,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초급 단계라 이렇게 판단하고요. 중급 과정은 격국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격국 위주에서 왕상 효수사 문제, 그 다음에 원령과의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설명드린 정신기 문제, 그
그다음에 중화에 관한 문제 이런 거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기 때문에 중국 과정은 사주 명리학의 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허리가 무너지면은 머리가 좋고 다리가 있어도 아무 쓸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격국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예전에도 많이 가르쳐 보니까 격국이 자꾸 어렵다고 하셔. 공부를 많이 하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겨내 가지고 아주 끈기와 인내로 이 공부를 하시면은 뭔가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요 사주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왕상효수사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이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왕상휴수사는 사주 명리에서 그 용신을 잡는 문제, 용신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왕상휴수사가 어떤 상태로 적용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 우리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왕상휴수사는 자평명리뿐만이 아니고 김운동감이나 유김 이런 데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일간이 매돌에 태어나서 즉 매돌에 태어났다는 거는 월지가 월령이라고도 하거든요. 일간하고 월령하고 비교했을 적에 일간이 왕하냐 즉 상하냐 휴가 됐느냐 갇혔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을 판단을 해서 용신을 잡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냐 쇠하냐 하는 문제도 왕상휴수사로 판단하고 또 일간에 필요한 용신을 잡는 것도 우리가 왕상효수사를 응용을 해서 잡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오행이 목화토금수예요. 다음에 왕, 상, 휴, 수. 요거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합시다. 봄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춘, 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여름, 그다음에 사계, 그리고 이거는 진, 미, 술축, 그 다음에 가을, 요거는 겨울. 목이 이제 목화토금수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진미, 술축에 해당되는 사고지, 사계절이라고도 하고 사고절이라고도 해요. 12지 중에서 진토하고 미토하고 술토하고 축토는 사계절이라고도 하고 고찍고짜 써가지고 사고절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봄에 어떻게 돼 있어요? 가장 힘을 많이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목이 봄에는 왕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왕하다. 자, 나무가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목생화가 돼가지고 기운이 뺏겨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뺏기게 되니까 나는 지치게 되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는 목이 되고 여기다 화가 되고 여기는 토가 되고
금이 되고 여기는 수가 되고. 그래서 나무가 목이 여름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설기돼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치게 되죠. 지치게 돼서 휴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목이 여름에는 휴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봄에는 인묘지인 해가지고 봄에 진토가 들어가 있고, 여름에는 사오미 해가지고 미토가 들어가 있고, 가을에는 이제 신유술 해가지고 술토가 들어가 있고, 겨울에 해자촉 해서 축토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별도로 사계로 한번 다시 뽑아냈어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계를 별도로 독립을 시켰어요. 그러면은 토하고 목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목이 목국 토가 되는 거죠. 나무가 토를 극하고 들어가나 땅 속에서 씨앗이 발화돼 가지고 땅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앗은 어떻게 돼요? 땅 속에 갇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갇힌다는 건 수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토왕지절, 즉 사계절에 들어가서는 목국 토 해가지고 나무가 토를 이기지만은 나무 자체는 땅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같이 숫자 써가지고 수가 되는 거예요. 금왕지절에 가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가면 나뭇잎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나무 기둥과 줄기에 있던 수분도 전부 다 땅속으로 뿌리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럼 금금목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무가 죽게 되는 거죠. 이 목이 가을에 가서는 사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사자를 쓰는 거예요. 죽을 사자.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땅 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빨아당기죠. 그래서 봄에 잎새기를 피우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해서 땅 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빨아당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은 왕하고 상하고, 상이라는 것은 평상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왕한 것보다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상이라는 것은 보조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도 요거는 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두시면 돼요. 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원칙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면 목과 토금수 오행의 그 생화극제를 논하는 건데, 목과 토금수, 목은 같은 목이 된다면 왕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목생화가 된다면 이제 기운이 빠져나가니까 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목극토가 돼서 목이 이 흙을 극하지만은 자기 자신은 갇히게 된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을이 되면 금금목이 돼가지고 나를 치고 들어오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죽은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의 나무는 사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겨울이 돼서는 다시 봄에 꽃을 피우기 위해서 땅속에 있는 물기를 전부 빨아당기죠. 그래서 뭐예요? 사목됐던 목이 다시 이제 소생할 수 있는 기운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화로 한번 봅시다. 화는 어느 계절이 왕할까요? 그러면은 화는 여름. 그렇죠. 여름에 왕하는 거죠. 자, 이 목의 이치를 잘 생각을 해봐요. 그 다음에 화가 진미술축 사계절에 보면 화생토 해가지고 기운이 뺏기게 되죠. 그럼 왕상휴자사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휴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휴로 들어가고요. 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을이 되면 화극금 해가지고 화가 금을 극하고 금을 녹으러 들어가지만은 화라는 건 어떻게 돼요? 금 속에 갇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철광석을 녹이려고 하면은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밖에 철광석하고 불하고 따로 놔두면 철광석이 녹아요? 안 녹죠? 철광석 속에 불기운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갇힌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수기운이 왕해가지고 수극화돼가지고 화를 극하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화는 겨울에는 뭐가 돼요? 사가 되는 거죠. 자, 봄에는 목생화돼가지고 화를 생해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목을 생해주려고 하는 거, 그건 상이다. 목과 오행이 같은 거, 계절적으로 오행이 같은 거, 그건 왕이다. 목의 기운이 설기되는 거 휴다. 목을 극하고 들어오는 거, 그건 사가 된다. 그렇게 배워두시면
금세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토는 봄에 목왕지절에 어떻게 되죠? 토가 목이 되면 봄에는 어떻게 돼요? 목국토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토가 사가 되는 거죠. 목국토가 사가 되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화생토가 되니까. 그렇죠. 왕이 아니고 상이지. 생해주는 건 상이라고 했잖아요. 상이 되고. 그 다음에 토가 진미술축에는 어떻게 돼요? 오행에 같죠. 오행에 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왕이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어떻게 돼요? 토생금이 돼가지고 내 기운이 어떻게 돼요? 뺏기니까 휴식을 취해야 되죠. 그래서 휴가 되는 거예요. 휴.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토국수해서 내가 수를 극하지만 나는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갇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가 되는 거예요. 자, 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금이 봄에는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간이 금이고 인묘 1월에 태어났느냐, 사오 여름에 태어났느냐, 진미술축 사고절에 태어났느냐, 신유 금왕지절에 태어났느냐, 해자 수왕지절에 태어났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금이 봄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봄. 금금목이 되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호호 김여사 장여사. 금이 봄에 어떻게 돼요? 수? 왜? 아이고 참. 봐봐요. 이 이치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못 깨달아서 참 이 용신 통변을 못 하는데, 봐봐요. 우리가 금극목이다. 목국토다. 목이 토를 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극하고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목극토가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면은 땅속에서 씨앗이 발화돼서 지상으로 못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봐봐요. 목이 토를 극하지만은 목은 땅속에 갇혀서 파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 이치를 아시겠어요? 자연의 이치를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이 일간의 금이라고 하면은 1월, 2월에 태어났다면 금이 금극목이 돼가지고 나무는 극할지언정 도끼날은 어떻게 돼요? 도끼날은 빠지게 되죠. 무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서 금극목이 되지만은 나는 아니지. 수가 되는 거지. 맞아요.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름이 되면은, 여름은 화항지절이니까 화극금 돼서 나를 극하고 들어오죠? 그럼 뭐가 돼요? 나는 어떻게 돼요? 네, 사가 되는 거죠. 자, 사계절은 진미술축은 토예요? 그러면 금을 생해주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상이다. 생해주는 건 상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상이다. 자, 그 다음에 금이 금왕지절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상유사에서 왕이 되는 거죠? 예, 왕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이 겨울에 태어났어요. 겨울에 생했어요. 금생수가 되는 거죠. 내 기운을 뺏기게 되죠. 내가 수를 생해주려다 보니까 나는 자꾸 부피가 작아지고 힘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일간이 수다 이렇게 봤을 적에 봄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남모를 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휴가 되는 거예요. 자,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여름에는 내가 수인데 여름에는 화가 왕하잖아요. 수국화가 돼가지고 화를 극하고 들어가죠.
수가 화를 극하지만은 나는 어떻게 돼요? 화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고성산불이 났을 적에 소방헬기에서 물을 계속 뿌리잖아요. 화기가 확 그 맹렬하게 기세 등등할 적에는 소방헬기가 물을 뿌려서 물이 뭐예요? 불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갇히게 되면서 불길을 잡게 되는 거죠. 나는 갇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물론 화를 극해서 이기지만은 나는 갇혀 들어가는 거다. 내가 갇혀 들어가야만이 화를 극하고 들어가는 거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의 계제는 어떻게 돼요? 토는 내가 수인데 토국수 해도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죽게 되는 거죠. 사가 되고. 그 금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수인데 금생수 해도 나를 생해 주는 거죠. 그럼 내가 상함을 받는 거. 그럼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상이 되는 거죠. 예. 상이 되고. 자, 나하고 우행이 같죠. 그러면 나는 형제 자매를 얻었으니까 나는 왕해지는 거죠. 요 왕상유수사를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이해를 한다면 이 사주 풀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수월해져요. 이 왕상유수사는 사주뿐만이 아니고 김운동과 묘김 풍수에서도 많이 사용을 해요. 풍수에서도 내맥이 들어올 적에 완기맥으로 들어왔느냐, 상기맥으로 들어왔느냐, 그 다음에 퇴기맥으로 들어왔느냐, 폐기맥으로 들어왔느냐. 그런 거 공부하셨죠? 풍수 시간에. 왕상주수사는 이 명리하고 연관된 학문에 가장 많이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 목을 기준해서 계절이 같이 목왕 계절이다 하면 나는 왕해지는 거다. 목생화해서 남을 생해주게 되면 나는 기운이 빠져서 쉬게 되는 거다.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거, 나를 극하고 들어오는 건 나는 죽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내가 극하는 거는 내가 이긴다고 하지만은 나는 갇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라고 보고 나를 생해주는 거는 상이다. 나를 생해주는 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이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걸 왕성유사 이걸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봅시다. 병화가 축월에 태어났어요. 우선 조를 한번 생각하시지 말고 병화가 화가 축월이죠. 축월이면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예, 진미술주 여기죠. 그럼 화생토 해가지고 내가 토에다가 기운을 생겨주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휴가 되죠.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용신은 뭐를 잡아야 돼요? 임수? 왜 임수를 잡아? 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단반 받고만 또. 예? 참 아니 추월이면 언제요? 아 추운데 뭐 술을 쓰면 어떻게 해? 응? 참나와. 자 이제 봐봐요. 이 병화가 추월이면은 천지가 다 얼어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임수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자의 일양이 뜬다고 그랬잖아요. 자의 일양이 떠요. 양이 하나가 태동이 돼요. 그 다음에 축에는 이양이 태동이 돼요. 그 다음에 인에는 삼양이 태동이 돼요. 그래서 이제 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골에는 천지는 다 얼어붙었지만은 땅속에서는 두 개의 양이 태동이 하다 보니까 씨앗을 이제 발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 키우려고. 그 자월에는 발화가 아직 안 돼 있어요. 자월은. 그러나 이제 일양이 떴으니까 힘이 약해요. 따뜻한 기운에 힘이 약하고 추골이 되면 땅속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상은 춥지만은 땅속은 따뜻한 온기가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탁 하고 터진다고 땅속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추골에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화가 추골에는 이양이 떠서 이제 뭐예요? 화기가 약변강으로 변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가 있으면 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아주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축축 해가지고 개수가 지금 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임수를 쓰지를 못하고 목을 써가지고 목생화해서 지금 휴가 됐잖아요. 기운이 빠졌으니까 생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중에 간목을 써줘야 되는 거다.
그 용신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간목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가 지금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는 15세가 되면서, 15세면 이제 중학교 1학년쯤 되나요? 15세가 들어가면서 을경이 합금이 들어오죠. 을경 합금이 돼서 귀신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이 난 거는 15세부터 탈이 나기 시작을 했다. 중학교 1학년이요. 중2지. 그 언제부터 그랬대? 중2. 그때 15살부터 얘가 태동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사주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물었다면은 요때부터 얘는 치료를 해줬으면 지금까지 그런 상황까지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그렇게 신경을 쓰나 못 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지, 그게. 그 우리가 조언을 해도 또 듣지를 않아, 또. 그래서 요거는 15살부터 태동이 됐다. 그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고요. 왕상휴수사는 책에는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일간에 해당되는 거를 왼쪽에 있는 거를 일간이라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일간이 목이다, 일간이 화다, 일간이 토다, 일간이 금이다, 일간이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봄에 태어났다, 여름에 태어났다, 진미술주 사계절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신유술 신유 가을에 태어났다, 해적 겨울에 태어났다. 목이 같은 봄에 태어났으면 왕해지는 거고, 여름에 태어났으면은 여름에 생해서 목생화 돼가지고 기운이 뺏기게 돼서 휴식을 취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미술주월에 태어났으면 3, 6, 9, 10월에 태어났으면 목국토가 돼가지고 나는 땅속에 갇히게 되는 거고, 가을에 만약에 신호지나 금월에 태어났으면 금금목이 돼가지고 나는 사목이 되는 거고, 겨울에 태어났으면 다시 수생목 해가지고 내가 물기를 받아들여서 봄에 싹을 키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으로 표현한다. 나머지도 그런 이치로 여러분들 외워두시면 왕상휴수사가 이해가 돼요. 그러면 병화가 축월이니까, 금왕제절이니까 어떻게 돼요? 수가 왕해지는 계절이니까 여기 왕해지는 계절이면서 뭐예요? 토계절로 들어가죠. 그래서 화생토가 돼가지고 내가 기운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휴의 상태다. 그러면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생해주는 게 들어오든지 아니면 비견겁제에 해당되는 오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용신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휴수사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이 된다면 용신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진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신기를 배웠는데, 정이라는 건 뭐라고 설명을 들었나요? 정. 정신기 중에서 정. 요 정이라는 거는 요거는 일간을 상해주는 오행.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그랬죠. 인성이 정이다. 그 다음에 기를 먼저 합시다. 기라는 거는 일간과 오행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비견하고 겁재가 여기 해당이 되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일간을 쇠하게 만드는 거. 재성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관성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식상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그래서 사주에 재관과 식신과 상관이 많다 하면은 나는 뭐예요? 설기되는 거죠. 기운이 빠지게 되는 거죠. 기가 많다고 하면은 비견겁제가 많은 거는 어떻게 돼요? 유통이 안 돼서 답답하는 거죠. 그래서 고집불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성이 많다고 하면은 생겨주는 게 너무 많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주가 비대해지는 거죠. 비대해지면 어떻게 돼요? 움직이기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마마보이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적극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신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설기가 많이 되니까 어렸을 적에는 경기를 많이 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기운이 너무 설기가 되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취지를 못하죠. 남에게 의지하려는 상황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에 인성이 많으냐, 그 다음에 기, 비견겁재가 많으냐, 나머지 재성, 관성, 식상이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신을 뭐로 잡아야 되느냐.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배우는 이 격국이라는 것은 전부 용신을 잡기 위해서 하나의 그 법칙으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격국이라는 것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주를 풀어보면은 아, 요거는 무슨 격이다, 무슨 격이다.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격국을 또 모르면은 사주에 대한 큰 틀을 우리가 파악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국이 그것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격국에는 우리가 큰 틀을 한번 논해 봅시다. 격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사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비교를 해봐요. 아, 저 사람이 초가집에 살고 있느냐, 저 사람이 야곡집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2층집, 3층집에 살고 있느냐, 아주 뭐 초라하게 그냥 그 움막 같은 데 살고 있느냐, 빌딩에 살고 있느냐. 요 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의 자격, 그거를 논하는 거예요. 그러면 격이 갖춰졌다는 건 뭐예요? 자격이 갖춰졌다는 거죠. 자격이 갖췄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재성에 대한 자격이 갖춰졌다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가의 사주가 되는 거고, 관성에 대한 자격이 갖춰졌다 하면 공직으로 올라가서 나라의 녹을 먹게 되는 거게 되겠죠. 만약에 식상에 대한 격이 갖춰졌다 하면 재능을 활용하는 그런 직업을 택해야 되는 거죠. 인성에 대한 격이 갖춰졌다 하면 뭐예요? 남을 가리키는 직업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격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힘의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를 갖고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건 정확하게 분류를 시켜놓으면요, 정격이라는 게 먼저가 있어요. 정격. 1번은 정격. 자, 정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월지에 월지 요거를 월령이라고 해요. 월지와 월지의 지장간, 월지의 지장간, 즉 여기 중기 정기, 월지의 지장간 중에서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거, 투출된 것을 우리가 격으로 삼는 거예요. 정격이라는 것은 8가지 8격이 있는데, 월지 즉 월령의 지장간에 있는 여기 중기 정기 중에서 천간에 투출된 것을 우리가 격으로 삼는 걸 우리가 정격이라고 해요. 정격은 우리가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인격, 인성격이라고도 하고 인격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격, 재성격이라고도 하고 재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관성은 2개로 분류가 돼요. 정관격,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편관격, 식상도 분류가 돼요. 5번째는 식신격, 6번째는 상관격, 그 다음에 7번째는 여기 중기 정기가 연간이나 월간이나 시간에 투출이 되지 않았으면은
월지 자체를 우리가 격으로 삼게 돼요. 그 중에서 하나가 월겁 걸럭격이다. 월겁 걸럭격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걸럭이라는 것은 간목일간에는 뭐예요? 인목이 그 걸럭이 되는 거죠. 걸럭과 양인이라는 것은 사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그걸 두 개로 별도로 분류를 시켜놨어요. 월겁, 걸럭격 7번째가 그랬고 8번째가 양인격이에요. 그래서 요 8가지를 정팔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격국을 공부한다면 정격 중에서 8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인격이다. 인성격이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인성격이다. 두 번째는 재격이다. 재성격이다. 세 번째는 관성은 분류를 시켜서 정관격, 편관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7번째는 월겁, 걸럭격이다. 8번째는 양인격이다. 양인격은 녹에서 한 단계 더 전진된 게 양인이라고 그러죠. 양인 설명 그때 해드렸죠? 자, 그러면은 요 사주를 한번 봅시다. 정격을 논해 본다면은 월지가 축토죠. 축토에 계신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토는 뭐예요? 정기에 해당이 되고 신금은 뭐예요? 중기에 해당되고 계수는 뭐예요? 여기에 해당이 되죠. 여기. 그러면 정기에 해당되는 게 먼저 투출이 됐으면 정기에 해당되는 거를 격으로 삼고 정기에 해당된 게 없다 하면은 중기에 해당되는 것이 천간에 투출이 됐으면 중기에 해당되는 걸 격으로 잡고 만약에 여기 중기 없고 여기 중기하고 정기가 없고 여기에 해당되는 오행이 천간에 투출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걸 격으로 잡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계신기 중에서 어떤 게 천간에 투출됐나요? 괴수하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계수하고 임수는 동류예요. 신금하고 경금도 동류예요. 기토는 정기를 먼저 잡으라 했는데 기토가 투출된 게 없죠. 신금은 경금이 떠 있죠. 그럼 얘는 뭐예요? 편제격이 되는 거죠. 편제격. 그래서 요거를 굳이 정팔격으로 격을 논한다면 얘는 편제격이다. 자, 지금 얘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잘 보세요. 일간 기준 해가지고 연간지, 월간지, 일지, 시지, 시간 중에서 편제가 하나 있죠. 편제가. 양에서 쫓아올 수 있어? 편제가 하나가 떴죠. 그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시상의 일의 시상 일의 편제격이다 얘기를 해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아니 정격으로 논한다고 하면 편제격이라고 하는데 왜 교수님은 시상 일의 편제격으로 또 얘기를 하느냐? 요거는 쉽게 얘기하면 변격이란 얘기예요. 정격에서 또 변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제격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고 시상 일의 편제격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정격으로 논했을 적엔 편제격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고 변격으로 생각했을 때는 시상 일의 편제격이다. 시상 일의 편제격은 남자 사주라고 하면은 부모가 두 사람이 다 죽든지 아니면 부모 중에서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시든지 결혼해서 이혼수가 들어와서 전처하고 연이 없고 초년고생을 많이 한다 했어요. 여자는 조금 덜해요. 남자는 시상 일의 편제격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하 시간에 편제가 하나가 떴구나 하면은 지금 얘기한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어요? 김 뭐라고 그랬어? 예, 조실 부모를 하느냐? 어머니가 부모님 다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남의 뭐 삼촌이나 아니면 외가에서 컸거나 하는 문제가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로는 본처하고 연이 없어요.
거의 이혼 사별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재혼하는 경우가 10중 8구가 재혼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부모하고 연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생활전선에 일찍 뛰어들어야 되겠죠. 그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형제 간의 사이도 썩 좋지가 못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직업에 뛰어들어야 되니까 일찍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세 가지 반드시 그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얘는 여자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조금 덜하지만은 남자라고 하면은 내가 공부한 견지에서 보면 틀림없이 전부 그렇게 해당이 되더라 하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시상일의 편제격은 말년에 풀려요. 말년에. 편제가 재물인데 시간이 있으니까 늦게 풀리죠. 50, 60이 넘어서 풀려나가는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라. 전격으로 논한다면 편제격이지만 변격으로 논했을 적엔 시상일의 편제격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전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 테두리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변격이 있어요. 변격. 변격은 똑같아요. 인성에 대한 변격, 인성에 대한 변격, 그 다음에 재성에 대한 변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관에 대한 변격,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편관에 대한 변격, 다섯 번째는 식신격, 여섯 번째는 상관격, 그 다음에 월급, 양인 요거는 제외를 시켜요. 그래서 변격은 우리가 주로 논하는 것이 인성에 대한 변격. 우리 인격이라고 했지만 인격도 인성이 차지하고 있는 거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변격에서 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성과 연결된 것도 변격에서 또 논하게 되는 게 있고, 정관, 편관, 식신, 상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변격에서 크게 논하지 않아요. 우선 큰 테두리를 여러분들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종격이라는 게 있어요. 종격. 종격이라는 것은 일간 기준해 가지고 일관과 같은 오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혹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일간의 기운이 설비시켜주는 것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종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간이 힘이 부족하다 보니까 타 오행에 따라서 그 사주의 구성 형태에 따라서 타 오행을 쫓아가는 형태, 그걸 우리가 종격이라고 논하는 거예요. 이 종격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은 첫 번째는 사주가 대다수 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사주가 대다수가 일간을 생하는 인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종간격이라고 합니다. 종격 중에서 종간격이다. 종간격이다 하는 거는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대다수라면 서너 개 정도가 있는 거를 우리가 종간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왕격이 있어요. 종왕격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왕하다 하는 거는 목이 왕하다 하면 목이 봄에 왕한 거죠. 목이 봄이라는 건 뭐예요? 비견겁제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왕격이라는 것은 일관과 같은 오행, 즉 비견겁제가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거를 우리가 종왕격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인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비견하고 겁제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일간이 극한 오행, 그걸 재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재성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종재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종재격이다. 요거는 재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관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종관살격이다. 요거는 정관하고 편관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 그 우리가 종관살격이다. 그 다음에 일간이 생해주는 식진상관이 사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종식상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종식상격, 일간이 생해주는 것은 자식으로 논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종악격이다. 아이 아자 써가지고 종악격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종악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근데 현대에서는 그냥 종식상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주의 대다수를 식신하고 상관이 차지하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종식상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일간이 극하는 재성, 일간을 극하고 들어오는 관성, 일간이 상해주는 식상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세력이 거의 비슷하다 해가지고 종세격이다 그렇게 논해요. 세력 세자 써가지고 종세격이다. 요거는 재성하고 그 다음에 관성하고 그 다음에 식상하고 비겁이 대다수 그 힘의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등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거는 세력 세자를 써가지고 종세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가정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정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간격이나 종안격이나 그 다음에 종제격이나 종관살격, 종식사격 혹은 종색격 중에서 왕한기세를 극하는 오행이 하나 정도 있는 거. 종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자, 종제격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면 종제격이라고 하죠. 자, 갑목이 무술월이다, 갑진이다, 그 다음에 여기가 술시다 하면은 제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갑목의 기운이 목국토는 편제, 여기 술토도 편제, 진토도 편제, 그 다음에 뭐예요? 술토도 다 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간지, 일지, 시지가 전부 편제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갑목이라는 녀석은 토의 기운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독립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종제격이다 논하는데, 요거 무토하고 술토를 극하는, 만약에 여기에 묘목 같은 게 하나가 있다 하면은 힘은 약하지만은 목을 극하고 들어오는 게 있죠. 요런 경우를 우리가 가정격이라고 논해주는 거예요. 가정격이다. 왕한 세력을 일간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 왕한 세력을 극하는 오행이 하나 정도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걸 우리가 가정격이라고 논해주는 거예요. 종으로 가긴 가야 되지만은 거짓으로 간다 해가지고 우리가 가정격이다. 그래도 종격에는 우리가 7가지를 논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공부할 겁니다. 첫째가 인성이 왕한 경우는 종간격이라고 논하고, 그 다음에 비견겁제, 일간과 오행이 같은 비견겁제가 많으면 우리가 종왕격이다 논하고, 그 다음에 재성이 많으면 종제격이라고 논하고, 그 다음에 정관과 편관이 많으면 종관살격이라고 논하고, 그 다음에 식상이 많으면은 종식상격 혹은 종악격이라고도 논해요. 그 다음에 비견, 그 다음에 재성, 관성,
그 힘의 세기가 우열을 가리어 없을 정도로 비슷한 경우는 우리가 종색격이라고 논하고, 그 다음에 왕한 세력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왕한 세력을 미약하게나마 극하는 오행이 있다 하면은 그건 우리가 가정격으로 논한다. 가정격이 됐으면은 종을 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팔자가 굉장히 기구합니다. 가정격이 되면은 세상에서 행사를 못해요. 종으로 가려면 완벽하게 종으로 가야 되든지, 종이 안 되려면 이제 억부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정격이라는 것은 종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억부를 써서 용신을 잡을 수도 없고, 쉽게 보면 어영부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주에서 그러한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크게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냥 비천한 생활을 하다가 마치는 경우가 많더라. 그걸 우리가 가정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정격, 그 다음에 변격, 그 다음에 종격까지 우리가 했고, 네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화격이라는 게 있어요. 화격. 화격이라는 것은 천간이 합의돼서 바뀌어 들어가 가지고, 천간이 합의된 오행이 지지의 뿌리를 받고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간이 화된 바뀐 오행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화격이라고 해요. 자, 정확한 설명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이나 시간에 간합이 되는 오행이 있어서 간합된 성질을 띠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쉽게 가면 화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자, 갑목인데 기미가 있어요, 갑진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갑하고 기는 간합이 되죠. 간합이 돼서 무슨 국을 형성을 해요? 갑기 합토는 간합이 돼가지고 토국을 형성하고 있죠. 그럼 지지에도 미토가 있고 일지에도 진토가 있죠. 그래서 요 갑목이라는 녀석이 옆에 있는 기토하고 합의돼서 토의 성질을 띠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화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되죠. 갑기의 합격은 월지가 진, 미, 술, 축, 월이어야 하고, 갑기의 합격이 형성이 되려면 월지가 진월이나 미월이나 술월이나 축월이 돼야 하고, 그 다음에 을과 경의 합격은 월지가 신유술이 되든지 사하고 유하고 축이 되든지, 그 다음에 신월이 되든지, 그 다음에 병과 신의 합격은 월지가 신, 자, 진이 되든지 해월이 되든지 하면 합격이 정확하게 형성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화하고 임수의 합격은, 이거는 월지가 해, 묘, 미가 되든지 인월이 되든지 하면 우리가 합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토와 계수의 합격은 월지가 인, 오, 술이 되든지 사화가 되든지 하면 정확하게 합격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화격이라는 것은 갑기의 화격이다. 일간이 갑이고 월간이나 시간에 기토가 있다. 을경의 화격은 일간이 을목이고 혹은 일간이 경금이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병신의 합금은 일간이 병화인 경우 월간과 시간에 신금이 있는 경우,
월지가 신월이 되든지 자월이 되든지 진월이 되든지 해월이 되면 요거는 우리가 화격이라고 논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화격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갑기 합토다 하면은 지지에 토기가 많다 하면은 토를 극하는 목으로 용신을 잡아주는 거예요. 을경의 화격은 금의 성질을 띠죠. 지지에 금기가 많을 적에는 금을 극하는 화로 용신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병신의 합수는 지지에 수기가 많을 경우에는 수를 극하는 토로 용신을 잡아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화격이라 하더라도 갑기 합토가 약하다. 토의 성질이 약하다 하면은 토를 생해주는 화로 용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화격이라 해가지고 특별하게 용신을 잡는 건 없고, 화되는 오행이 왕하냐, 왕하면은 극하는 거 용신을 잡아주고, 화되는 오행이 약하다 하면은 약한 오행을 생해주는 쪽으로 용신을 잡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2분 쉬시고 정리를 해 놓으세요. 2분 쉬시고 또 진도를 또 나가죠. 우선은 격국에 대한 큰 테두리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아웃라인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웃라인. 장에서 머리가 빙빙 도나? 아직은 괜찮아. 보고 변격, 이제 화격을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자고요. 시를 그러면 인시로 잡아볼까요? 네. 네. 그래, 나중에 풀어요. 나중에 풀어보고, 우리가 이제 5번째. 응? 풀어본게 재산 지키는 거예요. 아니, 뭐 나쁘면 어떻게 하냐? 사업을 한번 해볼까? 나쁘면 돌아가는 거죠. 사업을 한번 해볼까? 다섯 번째는 일행덕기격이라는 게 있어요. 일행덕기격. 첫 번째는 곡직인수격. 곡직인수격. 곡직인수격은 뭐냐면은 갑일간이건 을일간이 지지에 해묘미 삼합목곡이 있든지 인묘진 방합목곡이 있든지 하고 일간을 극하는 금이 전혀 없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곡직인수격이다 그래요. 약해서 곡직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염상격이 있어요. 염상격은 병정일간이 지지에 인호술 삼합화국이 있든지, 그 다음에 사오미 방합화국이 있고, 또 일간을 극하는 수가 전혀 없는 경우, 이걸 우리가 염상격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색격이다. 심을 가자에다가 요거는 거둘색자예요. 가색격. 가색격이라는 것은 무기일간이 지지에 진토, 미토, 술토, 축토가 다 있고
목을 극하는 일간을 극하는 목이 없는 경우 이걸 우리가 가작격이라고 해요. 일행득기격은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해요. 이 사주뿐만이 아니고 기본주겸에서 활용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윤합격이라고 있어요. 윤합격은 임계일간이 지지에 신자진 삼합수국을 형성하든지 해작축 방합수국을 형성하고 일간을 극하는 토가 없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윤합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윤태갈 윤자의 아래 하자, 물은 전부 다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윤합격이라는 것은 임수나 계수 일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있느냐, 종역격이라는 게 있어요. 종역격이라는 것은 경신일간이 지지에 사유축 삼합금극을 형성하든지 신유술 방합금극을 형성하고 일간을 극하는 화가 전혀 없는 경우를 종역격이라고 해요. 일행득기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특이한 사주인데 있어요. 저런 사주가. 저런 사주는 일행득기격은 기세가 한 곳으로 왕하게 쏠려 들어가기 때문에 정승판사가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곡직기숙격이 되든지 염상격이 되든지 가삭격이 되든지 윤합격이 되든지 종역격이 된다 하면은 일간과 같은 오행의 지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 지금 같은 뭐 장관, 국무총리, 옛날 같으면 정승판사가 되는 사주다.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다뤘어요. 일행득기격. 그런데 나도 내 평생에 염상격 하나 봤어요. 요거. 근데 얘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육사를 우수하게 나왔으니까 아마 별 서너 개 다 달긴 달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염상격을 하나 봤어요. 내가 사주를 풀 적에 내가 몇만 명 사주를 풀었는데 염상격 하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놈이 잘 풀려나가더라고. 그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항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는 일행득기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양신성상격이라고 있어요. 양신성상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주상 양간, 양간을 이루이 격해서 요걸 이제 천간에서 얘기를 합시다. 사수장 천간에 이루를 격해서 같은 오행이 있는 경우, 그걸 우리가 양신성상격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이런 경우에요. 여기가 병화 간목. 자, 천간에 목화 두 개밖에 없죠. 이를 격해서 연간은 이 병화고 월간은 간목이고 일간은 병화고 그 다음에 시간은 간목.
이걸 우리가 양신성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무슨 특성이 있느냐? 천간이 상호 상생이 되는 경우, 상생이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상극에 해당이 된다면은, 이거는 양신성상격에 해당이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즉 목화나 화토나 토금이나 금수나 수목이나 이런 거죠. 서로 상생이 되는 거만 양신성상격을 하고, 만약에 여기가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고, 여기 병화가 있고 경금이 있고,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뒤에 들어오면 이제 예제를 우리가 하나씩 풀어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타 격국이라고 해가지고 천간이 한 가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토가 전부 다 돼 있든지 병화가 돼 있든지, 그런 경우는 천원일기격이라고 하고, 지지가 전부 술토가 전부 4개로 돼 있다 하면 지진일기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천간과 지지가 같다 하면 간지 동체격을 하고, 그건 나중에 이제 그 기타 격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 설명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큰 테두리인데, 첫째가 우리가 정격을 배웠고, 정격은 8가지가 있어 정팔격이라고 하는데, 첫째는 인격, 두 번째는 재격, 그 다음에 정관격, 그 다음에 편관격, 식신격, 상관격, 그 다음에 월겁, 걸럭격, 양인격. 걸럭격하고 양인격은 사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격 중에서 2개를 추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격이 있죠. 변격이라는 것은 인격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재격에 대한 변화, 그 다음에 정관격에 대한 변화를 우리가 그 변격이라고 논하는데, 변격이 되면 이렇게 봐요. 갑목이 있고, 만약에 무술이 있다, 그 다음에 갑진이다 하면은, 요걸 목국토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편제가 되죠. 요 편제가 되죠. 요것도 편제가 되죠. 그러면 술 중에는 술신정화, 정화, 무토가 들어와 있죠. 그러면은 만약에 신금하고 정화하고 무토가 여기 지금 들어가니까 이걸 우리가 편제격이라 이렇게 논할 수도 있죠. 술신 정화 무토, 정기에 무토가 들어와서 무토가 월견에 떴죠. 이거 우리가 편제격이라도 논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변격으로 논한다면 어떻게 해요? 재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거는 재가 많다. 재가 많아서, 재가 많으면 목국토 해가지고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 속으로 갇히게 되죠. 그럼 신약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재다 신약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것이 이제 전부 다 변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변격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재다가 하나고 신약이다. 앞에 있는 거는 사주의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것은 결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 많다, 신약이다, 일간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재가 약해서 신약이 됐다. 신약이 됐으면 뭐예요? 우리가 용신은 인성용신을 써야 되는 거죠. 재다 신약에서는 인성용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2개는 사주에 대한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 그 환경적인 요소가 들어오는 거고, 뒤에 득글자는 해법에 대한 거, 결과물을 찾기 원한 것이 뒤에 2글자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봅시다.
자, 갑목이 경신이에요. 여기도 갑신이에요. 자, 그러면은 금금목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편관이죠. 요 편관이죠. 요 편관이죠. 자, 그러면은 편관이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하나가 병화가 있다 하면은 병인 인목이 있다 하면은 요 병화는 뭐가 돼요? 식신이 되죠. 그러면 요 사주는 편관이 왕에서 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식신이 병화가 들어와서 화극금 해가지고 이 신금 경금을 극하고 들어가면 간목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식신이 제압을 한다. 제살, 편관은 관살이라고 그랬죠. 식신 제살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라는 존재가 사주에서 식신이라는 존재가 제살, 편관이 왕한 거를 제압을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신이 용신이 되는 거예요. 변격은 앞에 두 글자가 사주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느 중요 사항이라고 보는 거고, 뒤에 득에는 해법이나 결과물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항상 격국은 그렇게 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인성으로 논할 적은 어떻게 돼요? 인성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인성이 많게 되면 생해주는 게 많죠. 그러면 인성을 극하고 들어오는 게 뭡니까? 인성을 극하는 거. 자, 잘 보세요. 자, 이 갑인데 만약에 여기가 개해다. 그럼 인성이 많죠. 갑자면은 뭐예요? 자, 요거는 정인이고, 그렇죠? 요거는 편인이고, 요건 정인이고, 인성이 많아요. 인성이 많으면 뭐가 들어와야 됩니까? 인성이 많으면 재성이 들어와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인왕. 인이 왕하단 말이에요. 그럼 뭐를 용으로 해야 돼요? 재성을 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왕, 용, 재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두 글자는 사주에 갖고 있는 어떤 특성, 그렇죠? 어떤 환경적인 요소를 설명해 주는 거고, 용재라는 건 뭐예요? 뒤에 두 글자는 이 사주가 중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결과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왕하다. 인이 왕하니까 재를 써야 된다. 인왕용재격이다. 변격은 전부 다 그렇게 설명해요. 이 변격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여러분들이 아까 요 사주를 보면은 술신조가 무토가, 정기가 무토가 있으니까 편재격이다. 이렇게 해도 답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재가 많아서 신약이 됐다. 재다 신약격이다. 말로 표현을 해주는 것이 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표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편재격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편재격이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재다 신약격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또 봅시다.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갑목이 있는데 여기 신이 있어요. 병신이 있어요. 갑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식신이 되죠. 자, 요거는 뭐 해야 돼요? 편관이 되죠. 요거는 뭐 해야 돼요? 상관이 되죠. 요거는 뭐 해야 돼요? 요거는 식신이 되죠.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월지가 편관이 하나가 있는데, 관성이란 것은 정관인 건 편관인 건 하나가 있으면 좋죠. 근데 월간에 병화 식신이 떴어요. 일지오화 상관이 떴어요. 그 다음에 시지에 사화가 떴어요. 그러면 화극금에서
월간에 있는 병화도 월제를 극하고 들어가고 일지에 있는 오화도 화극금 돼서 편관을 극하고 들어가고 시제에 있는 사화도 신금 편관을 극하고 들어가죠. 극하는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요런 경우는 뭐냐? 제살 편관은 7살에 보니까 살로 본단 말이에요. 제살이 뭐예요? 태과하다. 제살 태과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살을 제압해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제살 태과격이다. 그러면 용신은 이제 뭐로 잡아줘야 돼요? 요거를 생해주는 걸 잡아줘야 되죠. 편관을 생해주는 거. 용신은 제사를 해주름이 너무 태과하니까 지나쳤으니까 편관을 생해주는 재성을 용신으로 잡아줘야 되겠구나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수백 가지가 있는 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는 데까지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중급 과정을 거의 마치게 되는데 중급 과정에서는 또 통변에 필요한 것들을 또 배워야 돼요. 뭐 천복지제가 뭐냐, 그 다음에 중화가 뭐냐, 그 다음에 정신기가 뭐냐, 그 다음에 통근되어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또 우리가 배워 나가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격국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제를 들면서 중화가 뭐냐, 아까 정신기는 설명을 드렸고 통근됐다는 게 뭐냐, 천복지제가 됐다는 게 뭐냐 하는 거를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해서 격국은 사주의 허리에 해당이 돼요. 격국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명리 공부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공부를 몇 년씩 한 사람들도 자꾸 어렵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배워두시길 바래요. 우리 구회장님 거 잠깐 풀어봅시다. 잠깐. 아니요. 응? 왜? 장에서 한번 풀어볼 사주가 있어? 네. 누구 거? 본인 것도 왜? 본인 거 한 번 안 풀었던가? 네. 그래 간단하게 풀어봅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잠깐만. 여기 위에 국직인 습격이 인호수라고 기억하나 보여요. 인호수라고 사오미. 예. 자, 몇 년생이시죠? 1970년 1970년 7월 26일 7월 26일 시가 지인시요. 정확해요? 네. 진시. 그러면 올해가 50인가? 네.
올해는 조금 답답한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정관이 남편이에요. 남편이 갑경충을 맞고 상관 경관이 됐잖아요. 묘신 원진되죠. 그래서 남편하고 사이는 썩 안 좋을 거예요, 아마. 요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뭐 신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혼하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여하튼 남편하고 사이는 썩 좋은 편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제일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해요? 용신이 뭐예요? 금이에요? 용신 화를 잡아야지. 예. 용신 화를 잡아야지. 술중 정화를 잡아야지. 그 남편이 용신이니까 도망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이혼은 안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서 남편이 요거 목국토 간목이 남편 아니냐. 나를 극하고 들어가는 게 정관이 남편 아니야. 남편이 간목에 신금 깔고 있으니까 절지에 깔고 있잖아. 남편이 그 절지에 그 도끼자루에 깔고 있는데 간목에 살 수 있냐? 없지. 여기 남편은 뭐야? 또 묘신 또 언제 맞아서 그걸 봤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벌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뭐 집안 살림을 해야 되거든. 남편 돈 좀 벌어와? 저희는 따로따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어 지금. 아 이렇게 되는데 남편 복이 있겠어? 생각을 해봐. 저거는 이제 금이 너무 왕하다 보니까 토생금 돼가지고 뭐예요? 저거는 우리가 토금 식상격으로 하는 거야. 격국을 노란다면은 토금 식상격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화기운이 들어와야 돼요. 그 용신은 화다. 그 올해 기한이니까 해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겠구나. 뭔가가 일이 굉장히 답답하고 신상에 뭔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이 들어오겠구나.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는 거예요. 응? 여성이나 만신한 사람이 있다는 소리 하나 뜰까? 그 윗대가 있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괜찮은데 사오미 들어와서 사오미 인묘진. 야, 팔자 좋은 거야 이 정도면은. 응? 본인이 이제 좀 뭐 일을 고돼서 그런 거지 사주는 괜찮은 거요. 응? 앞으로 희망이 있으시겠어요? 아이 괜찮아요. 용신이 정화인데 사오미 화기운 들어왔지. 인묘진 뭐야 목생가 희신운 들어오지. 뭐 큰 탈이 없지 뭘. 응? 근데 왜 뭐가 궁금해서 뭘 사주 풀어봐 달라고 했을까? 예. 해인데 신의 해. 아니 저렇게만 딱 나오면 얼마나 거예요? 인묘진에서 저기 내년부터 운이 바뀌잖아요. 근데 묘가 내년 자수가 들어오잖아. 대운에서 희신이긴 한데 바뀌잖아. 아, 지금 기해년 아니냐. 올해가 기해고 내년에가 이제 경자 아니야. 경자년이 탈이 나는 거지 지금. 요거 자하고 신하고 진하고 삼합해서 수국이 들어오잖아. 귀신 들어오니까 내년에는 뭔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사고가 나든지 질병이 들어오든지 가정사에 뭐 남편이 뭐 사고가 나든지 해서 내년에는 뭔가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
요거는 크게 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용신은 지금 화란 말이에요. 요 신금하고 내년에 자수하고 진토하고 신자지 삼합 수국에 귀신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예외가 없어요. 거의 99% 집안에 큰 탈이 생겨요. 그래 그거는 내년 한 해는 잘 넘어가야 되겠다. 절에 부지런히 다녀요. 절에 부지런히 다녀서 공덕을 쌓아야 돼. 지금 시부모 다 살아계시오? 시부모가 살아계셨다고 한 분이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돌아갈 염려가 있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면 본인 신상에 이제 문제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안 돼, 적어도 안 돼, 저 남편 그렇게 해서 안 풀어질 거야. 그 역장 그 진급이 안 돼서 안 됐거든요. 안 돼도 할 수 없지, 어떻게 야 팔짱 걸 뭘. 궁금한 건 없이요. 내년에 미용실 접지 뭐. 내년에요? 응. 저 58살까지 할 건데요. 58세? 네. 내년에 좀 어려우면 좀 쉬었다고 하면 쉬었다가 내년에 절이 되면은 네. 일을 본인과 연관되건 가족과 연관되건 간에 하여튼 그 일을 못하게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1년을 다 쉰다는 게 아니고 몇 달 정도 일을 못하게 돼. 저렇게 들어온다면 뭔가 하여튼 그렇게 흉화가 지금 임박해 와서 대기하고 있어 문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는 모르겠어. 응? 상관이니까 그건 남편 문제가 들어오나 직업 문제가 들어오나 하여튼 그런 문제가 들어와. 그래도 우리가 공부해서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대비를 하나 갈 수가 있잖아. 쉬세요 여행은 있어. 신금이 귀문인가? 귀문관설이 어디 떨어져 있지? 술의 귀문이 어디 떨어져? 묘로 봐야 돼. 묘의 신이 여기 귀문이 들어오는 거나 이게 작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합수가 돼가지고 귀문. 그게 신받은 할머니 혹은 여자 스님. 또 스님은 아니더라도 절에 살다시피 한 사람. 그 셋 중에 한 분이 반드시 있어요. 귀문관사는 그렇게 푸는 건데 예외가 없더라고. 옛날 책에 그렇게 써 있는데 틀림없더라.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예외가 없다 이거야. 본인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끄자고.